자, 그러면 세포호흡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인 효모의 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산소호흡과 발효를 비교를 해보면 산소호흡은 산소가 이용되는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돼서 많은 양의 ATP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걸 하는데 산소가 이용되지 않고 포도당이 불완전하게 분해가 돼서 중간 분해 산물인 예를 들어서 에탄올, 젖산 등이 나오는 건데 이때는 굉장히 소량의 ATP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중간 분해 산물에 따라서 알코올 발효 혹은 젖산 발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효모의 알코올 발효입니다. 효모는 되게 특이하게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다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을 때는 포도당을 중간 정도밖에 쪼개지 못해 가지고 중간 분해 산물인 알코올, 에탄올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자, 그러면 효모의 발효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발효관에 효모가 들어있는 포도당 용액을 채우고 그런 다음에 이 맹간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에 세운 다음에 손막이로 막았대요. 그다음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5분마다 기록하는데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이게 발효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효모랑 포도당 용액을 섞어가지고 넣어줬어요. 이 끝이 맹간부인데 이 맹간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채운 다음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손마개를 껴줘요. 이 손마개를 왜 껴주냐면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효모 있고 그 다음 포도당이 있는데 산소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효모는 발효를 하게 돼요. 에탄올 발효를 합니다. 이 에탄올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얘가 기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잘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산소를 차단하는 이유는 발효가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요 끝에 기체가 모입니다. 자, 요 기체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효모가 발효를 하게 되면 에탄올이랑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에탄올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이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만들어져도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로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그런데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용액의 일부를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KOH 용액을 넣어줍니다. 이 수산화 칼륨 용액, 액성이 어떤 거죠? 얘가 이온화가 되면 K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니까 염기성이겠죠. 그렇죠?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탄산이 염기와 만나면 어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이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KOH 용액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실험 결과 보도록 할게요. 효모와 포도당 용액을 발효관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맹간부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산화 칼륨 용액을 넣고 발효관에 넣으면 맹간부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분석 볼게요. 효모와 포도당 용액을 발효관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는 기체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압력 때문에 계속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이유는 알코올 발효를 통해 생성된 이 기체가 맹간부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산화 칼륨 용액을 발효관에 넣었을 때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 즉 여기에 기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만들어지니까 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기체가 사라지니까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KOH 용액이 맹간부에 모인 CO2를 다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효모의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CO2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 KOH 아니더라도 다른 염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무엇이냐면 자, 효모는 특이하게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마개로 막았죠. 산소를 차단합니다. 자, 손마개로 바로 막아도 여기에는 약간의 산소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손마개를 막은 후 발효관 내부에 O2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O2가 모두 소비되기 전까지는 효모는 산소 호흡을 하고 그다음 O2가 모두 소비가 된 다음에야만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해줬냐면 우리 교과서에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라는 탐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효모 발효를 하게 되면 에탄올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시키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맹간부 끝에 모이게 됩니다. 자, 문제인식 볼게요.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는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달라질까? 이걸 한번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발효관 1은 증류수의 효모 15ml, 그 다음에 발효관 2에서 5는 음료수 A, B, C, D에 효모액을 넣어줍니다. 미리수도 다 맞춰줬어요. 자, 증류수 100ml에 건조효모 10g을 넣고 유리막대를 저어서 효모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발효관 1에서 5에 각각 다음과 같이 음료수나 증류수를 넣은 뒤 효모액을 넣습니다. 이 증류수를 넣은 발효관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그림처럼 효모액을 만들어가지고 음료수가 있는 맹간부에 넣었단 얘기예요. 자,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은 후 30도씨에서 35도씨로 맞춘 항온 수조에 넣는데 이 항온 수조는 뭐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이 정도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이면 발효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각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상대적인 부피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CO2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당이 많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발효관 1의 실험 장치를 만든 까닭은 이게 바로 대조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결과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당을 이용해 세포호흡을 한 결과 CO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음료수에 당이 많을수록 CO2의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 3, 4, 5 중에 CO2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게 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탐구의 또 다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증류수에 포도당과 설탕을 넣었어요. 목역 10%의 포도당 용액과 10%의 설탕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발효관 A, B, C의 표와 같이 용액을 넣었습니다. 발효관 B와 C는 각각 포도당 용액과 설탕 용액이 들어있고 발효관 A에는 증류수만 들어있어요. 미리수 다 맞춰줬죠. 이게 통제 변이를 맞춰서 주는 거예요. 자, 발효관 A를 왜 넣었을까요? 그렇죠. 얘가 실험에서의 대조군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발생한 CO2가 있다면 당 성분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은 후 항온 수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냐면 각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2분 간격으로 측정을 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반응 초기에 이산화탄소의 방출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포도당 용액이 제일 빠르게 방출이 됐고 그 다음에 설탕 용액이 그 다음으로 방출이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시간이고 시간에 따른 맹간부에 모인 기체 부피가 있어요. 이 기체의 정체는 바로 CO2겠죠. 자, 봤더니 포도당 용액이 설탕 용액보다 농도가 같았는데 포도당 용액이 훨씬 더 빠르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효모의 발효가 포도당이 설탕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포도당은 이렇게 당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라고도 하는데 이 설탕은 당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효모가 이 설탕을 쓰려면 얘를 쪼개주는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자, 볼게요. 포도당과 설탕은 모두 효모의 세포호흡에 사용될 수 있는데 포도당은 바로 사용되지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돼야지만 사용이 되므로 이산화탄소의 방출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포도당은 세포호흡에 바로 사용이 되므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설탕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KOH 수용액을 넣었더니 어때요? 맹강부에 모인 기체가 사라졌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맹강부에 모인 기체가 CO2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